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너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일해왔다. 그래, 네가 그 요리 집안 장남이랑 결혼하겠다는 것까지도 엄마가 이해를 하마. 그런데 이 식당을 물려받겠다고 나서는 거면 모를까. 물려받지 못하겠다고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건 또 무슨 심보냐? 너나 사위 될 사람이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구나. 전에도 말했었지만 엄마 식당을 무조건 못 물려받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렇지만 전 서방은 처음부터 착실하게 쌓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조리과 나왔다지만 아직까지 자기 실력에 확신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가게 밑바닥부터 운영하면서 배워가야 나중에도 가게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당장 엄마 눈에야 느리게 보일 수 있고 왜 먼 길 돌아가나 싶겠지만 이해 좀 해주라. 내가 갑갑해서 그런다. 갑갑해서 밑바닥, 기초부터 착실히 다지겠다는 그 생각이야 물론 기특하지. 하지만 당장 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식당 일을 물려주려는 거 아니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도 있으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려울 것도 없을 텐데. 전 서방이나 나나 좀 우직할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이잖아. 애당초 엄마랑 요리하는 분야도 다른데 물려받은들 잘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차라리 가게 처분해버리고 엄마도 몸 편하게 쉬는 게 어떨까? 이 큰 식당 처분해버리면 이 엄마 무시할 사람이 한둘이니? 평생 고된 식당 일만 해서 귀금 속이라도 안 걸치면 사람들이 다 엄마 무시하는 거 몰라?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니까 엄마가 대접받는 거야. 엄마, 본인 일해왔었던 거며 이 큰 국밥집 일군 거며 자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난 엄마 못난 손이 오히려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서방이랑 나한테 가게 물려받게 하는 문제는 더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늦게 가려는 걸 정말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래,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야 고집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해도 될까? 말 안 해도 안다. 사돈 양반들한테도 이 문제 굳이 얘기 꺼내지도 않으마. 너랑 전서방이 싫다는데 내가 뭐 억지로 이 얘길 꺼내 못하겠니? 나원, 요령이 안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이런 것만 어떻게 네 아빠를 쏙 빼닮았니? 엄마가 큰 가게 한다고 말도 안 해놨어. 돈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 엄마도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래, 어차피 말해놔봐야 뭐 돈 빌려달라느니 뭐니 아쉬운 소리밖에 더 듣겠니? 시부모님도 먹고 살 만큼은 식당으로 돈 벌고 있으셔. 차라리 네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걸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 혼수 비용은 넉넉하게 보탤 거다. 이것마저 반대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대학교 조리과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은 우직하리만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 역시도 엄하시긴 해도 배려심이 많고 따뜻하신 분들이라 결혼 생활은 행복했었죠. 큰 가게를 물려받으라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손수 일구어가는 식당은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점점 단골이 많아지며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게였습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면 집안에서 사랑받는 남편과 달리 이기적이고 요령만 피우는 시누이였죠.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따르듯 결혼을 한 시누이. 가족끼리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누이는 말썽을 피웠고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이나 저에게도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오빠, 내 술 한 잔 받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내일 가게 연이 뭐니 하면서 재미없는 소리 하면 나 진짜 화낸다? 너 벌써 많이 마셨어. 그러고 보니 매부가 운전해서 간다더니 같이 술을 마시고 있네.
이럼 그냥 너 집에서 하루 자고 가야겠는데? 아니, 내가 술을 마시건 말건 상관하지 말고 술이나 받으라고. 왜 자꾸 남의 인생도 모자라서 일거수일투족의 참견질이야? 오빠가 내 엄마나 아빠도 아닌데 왜 참견질이냐고. 아가씨, 많이 취하셨어요. 그리고 오빠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걸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새언니,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오빠가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 거 알죠? 나 결혼한다고 남편 데리고 왔을 때 오빠가 뭐라고 한 줄이나 알아요? 온몸에 문신이 그게 뭐냐면서 나한테 잔소리했다고. 가리고라도 오든가. 서로 부모님 보는 상견례 자리에서 문신 훤히 드러내놓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 남편 오빠한테 개무시 받을 사람 아냐. 컴퓨터 매장 나름대로는 크게 하고 있고 솜씨 좋다고 사람들한테 호평자자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멋있어? IT 쪽에 일하면서 문신이 있는 야성적인 매력. 그에 반해 오빠는 사람이 재미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하잖아. 새언니, 이런 남자랑 뭐가 좋다고 결혼한 거예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남편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저 배려해주고 말도 잘 통하고 또 요리인으로서도 존경스럽고 배울 점도 많고.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둘 다 정말 재미없다고. 인생을 왜 이렇게 둘 다 재미없게 살아? 그러지 말고 새언니, 나 따라서 문신 한번 해볼래요? 또 헛소리한다. 적당히 해. 나 아직 네가 결혼한 사람 인정 못하고 있으니까. 멋대로 임신해버렸다고 하고 사고 쳐서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긍한 거였을 뿐이야. 심지어 그것도 임신한 척 거짓말한 거였으니까 더 열받지? 그러니까 오빠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은 어차피 돈으로 사람급 나누기 마련이고 요령 좋은 놈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 오빠 식당에 취급하는 재료 원산지 정도만 속여봐. 그럼 돈방석에 앉을 텐데 참 멍청하게 돈 버는 거 보면 내가 다 갑갑한 거 알지?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사기를 종용하는 건 아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까 이만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축복을 해주셨어야지. 응? 나도 서운한 걸로 따지자면 할 말이 많아요. 아마 이거 평생 갈걸요? 동생 말이야. 진짜 한번 날 잡아서 기강을 잡든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애는 아니었는데 매부랑 결혼한 거 반대한 거 앙심 품고부터는 아주 난리도 아니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랑 아빠한테 우리가 용돈 드리는 거 있잖아. 그런데 그거 매부가 더 많이 준다면서 나랑 당신한테 대놓고 차별을 하라는 거야. 엄마한테 이 얘기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 가족 모임할 때 당신 말은 무조건 반대하고 눈앞에서 핀잔 주고 잔소리하래. 어머님이 그런 말 듣는다고 그러실 분도 아니잖아. 아가씨 발상이 참 귀여우시다. 이게 귀여워? 하여튼 얘가 이제 더 막 나가다가 인생 망하는 꼴 보기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러지 말고 일단 내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 아가씨가 맨날 술 마시고 당신 말이면 기쓰고 대들기부터 하는 것도 결국 감정이 쌓여서 그런 것 같거든. 당신이라고 뭐 별수가 있나? 걔 친해지기 쉬운 성격 아냐. 나야 뭐. 그래도 반대하는 결혼했다는 공감대가 있잖아. 장모님이 나 반대하신 게 아니라 결혼은 찬성인데 가게 물려받지 않는 걸 뭐라 하신 거잖아. 그게 그거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부터 해서 당신 험담이나 같이 해보려고. 공감대 형성이 친해지기 위한 첫 단계 아니겠어? 내 뒷담화할 소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좋은 남편이라. 일단 잘난 척한다는 것도 험담 소재로 하나 포함시켜 볼게.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혼의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던 데다가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남편이 시누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친해져서 골칫덩이 시누이의 문제를 개선한다면 가정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먼저 친해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 새로 구매한 컴퓨터의 수리를 맡기고 시부모님 가게의 컴퓨터며 기계들을 교체하게 된 일도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부모님의 가게가 불타버리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시침이 뗀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더 일 커지기 전에 저랑 남편한테 다 털어놓고 시부모님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중재? 무슨 중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와중에도 또 시치미를 떼고 있어? 너 집사람이랑 내가 좋게 대해주니까 사람이 아주 만만해 보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난 도통 모르겠다고. 매부가 수리해준 컴퓨터 확인해 보니까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컴퓨터인데 엄청 느려져 있더라. 내 친구 중에 진우라고 조립 컴퓨터 매장에서 일하는 애 있는 거 알지? 걔가 견적서 짜져 썼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부품들 싸구려로 갈아 끼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더구먼. 아, 그거? 그렇잖아도 나도 설명 들었는데. 아무리 새 부품이어도 호환성이 안 맞고 식당 같은 데에서 좀 습한 환경에 놓여 있고 이러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정말 공짜나 다름없다시피 새 부품으로 교환해 준 거라고 그러더라. 물론 성능은 좀 떨어져도 사고 나는 것보다는 새 제품인 게 낫잖아. 새 제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4년 전에나 나올 법한 구형 모델이라고 하던데. 출시만 그때 됐다 뿐이지 새 모델이긴 할 거야.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황당하네. 컴퓨터를 그 친구분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따지는 건데. 내 남편이 훨씬 더 돈 잘 벌고 훨씬 더 전문가인데. 돈을 잘 번다고 전문가라는 건 좀 아니죠. 수리한다고 해놓고 고장난 부품 깔아 넣어서 돈 벌고 새 제품은 팔아치우면 누구나 돈 많이 벌 테고요. 새 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말 덜 했어요. 저희야 안 좋은 부품으로 갈아치웠다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할 줄 모르고 손볼 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시부모님 가게에 불까지 내는 건 무슨 경우예요? 이것저것 수리해야 한다면서 가게 훼손이며 컴퓨터며 죄다 손봐놓고 300만 원 넘게 받아갔으면 문제가 없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이 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했길래 20년 넘게 멀쩡하던 가게가 불이 날 수가 있냐? 아, 화재보험 드러나서 큰 피해 없었다며. 왜 자꾸 우리 남편만 가지고 들들 볶는 건데? 법적으로 처리될 일을 가지고 왜 자꾸 따져대? 엄마랑 아빠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가게 일이 이제 불가능할지도 모른 상황이야. 어디로 털을 잡을지도 몰라서 당분간 가게 일 쉰다고 하시는데. 됐고 매부 당장 튀어와서 나랑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해. 이딴 식으로 일하면서 사람 뒤통수 칠 거면 더는 가족 취급 못 해준다고도 경고하고. 아니, 말할 필요 없어. 사람이 신경 써줬는데도 오해하는 가족? 내가 필요 없거든. 잘못을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불난 지점이 손봐줬던 곳들이던데? 원래 사고 날 가게여서 사고 났던 것뿐이라고요. 전문가가 수리해 준 건데 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 네가 하는 말 잘 알았다. 앞으로 넌 우리 가족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게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새언니, 기분 아주 좋으시겠어요? 멀쩡히 잘 지내던 가족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절 탓하시는 거예요? 황당하네요. 저희 가족, 새언니 오기 전에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 들어오고부터
사사건건 트집쟁이들로 변하고 저만 죽이려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주도하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꺼져. 가족 아니라니까, 너? 왜 남의 가족한테 자꾸 말이 많아? 알겠다고. 앞으로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저주할 거니까 한번 잘 살아보셔. 본인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분개했지만 시부모님은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떡하겠냐면서 한 번만 넘어가자고 사정을 하시더군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을 힘든 법적 공방에 개입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이 일을 통해서 아예 시누이와는 연을 끊으시겠다 하시기에 저와 남편도 수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엄마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돈양반 가게에 불났었다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고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가게 문 닫은 날 불이 난 덕분에 살았지 뭐. 그런데 그때 많이 놀라셨는지 아직까지 가게만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야. 적당한 곳도 없어서 고민이 많으시네. 맘 같아선 내가 자리 하나 내주고 싶구나.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 내가 연락할 땐 한 번을 제대로 안 받더니 시부모님 불라니까 연락을 먼저 하네. 그 양반들이 워낙 사람이 좋잖니. 그거랑 별개로 너랑 전서방이 괘씸한 걸 그럼 어떡하니? 몸 아플 때마다 가게를 물려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도 힘들었다. 미안. 미안할 거 없다. 그래서 가게 그냥 처분해버리고 건물 장만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 가게 일은 그럼 완전히 접은 거야? 몸이 안 좋은데 가게 일은 무슨. 소일 삼아 건물 청소 같은 거 해주고. 적당히 건물 둘러보니 진즉에 이럴 걸 싶더구나. 어차피 돈 벌어놓은 거 죽을 때 들고 갈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그렇잖아도 가게 무리하게 유지하려고 붙들고 있는 거 나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나도 너랑 전서방 많이 원망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다 싶더구나. 그렇잖아도 욕심내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식당 정말 제대로 운영해보겠다는 사람들을 거르고 걸렀는데도 벌써부터 덜컥거리면서 잡음이 많더구나. 그에 반해 전서방이랑 네 가게는 꾸준히 림류가 좋아. 사람들 평판도 좋고 음식 마시며 위생도 괜찮다고. 엄마가 지켜봐주고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나랑 전서방도 나중에 엄마가 샀다던 건물 한번 구경 갈게. 지금은 오지 마라 얘. 건물에 얼마 전부터 컴퓨터 매장 들어선 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고용한 관리업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코인인지 뭔지 캔다면서 하루 종일 뭔 기계를 돌리는 것 같더구나. 게다가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뭐 채굴한 그래픽 카드를 신제품으로 파냐면서 항의에 대고 소리 질러대서 건물에 임대하는 다른 가게들까지 피해보고 있고, 지들이 분명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세가 이게 말이 되냐면서 항의해서 정말 골치가 아파. 그럼 그거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코인을 아마 컴퓨터 돌려서 조금씩 캘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전기도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많이 써놓고서 많이 나온다고 항의했다는 게 황당하다. 안 그래도 변호사한테 알아볼까 싶기는 해. 그런데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게 영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서. 범죄가 아닌지 맞는지 문제가 될 만한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더더욱 그이랑 같이 한번 들려야겠네. 나도 시누이 때문에 비슷한 피해받은 거 있잖아. 그이가 이 문제로 친구들한테 얘기 들은 거며 알아본 게 많아서 제법 빠삭해.
한번 남편이랑 들려서 알아보든지 할게. 전 서방이랑 같이 오기 전에 이 엄마 얼굴 보러 나와라. 어떻게 된 게 1년에 얼굴을 한번 보기가 힘드니? 오랜만에 같이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꾸나. 내가 잘하는 가게 봐뒀다. 저는 오랜만에 엄마를 보기도 할 겸 구매했다는 건물이 궁금하기도 하여 엄마가 있는 곳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계단 청소를 하고 있던 엄마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러 간다고 올라간 사이 낯익은 얼굴을 우연찮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 청소부 어디서 봤다 했더니 새 언니네 엄마였네.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었는데 이제야 기억이 났네. 아가씨가 왜 여기 있어요? 왜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의아하세요? 그동안 피땀 흘려가며 번 돈으로 비싼 건물에 매장 차린 게 뭐 문제라도 있나요? 아, 여기 컴퓨터 매장 있다는 게 왜 여기 있는 건지 알겠네요. 그런데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이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남들 사기치고 등쳐먹어가면서 번 돈이라면 또 모를까? 어머머, 새언니 지금 저한테 핀잔 주신 거예요? 좀 많이 황당하네. 저한테 약점도 있으신 분이. 약점? 제가 아가씨한테 무슨 약점이 있어요? 아니, 새언니네 엄마가 여기 청소부로 일하고 있잖아요. 새언니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건물주만큼은 아니어도 여기 임대한 사람들도 나름 콧김 센 거 알고 있죠? 사돈어른 험한 꼴 보게 하기 싫으면 잘하라는 얘기잖아. 구부정하게 굽은 몸으로 굼뜨게 청소하는데도 여기 붙어 있는 거 보면 불쌍하다고 고용되고 있는 처지인 것 같은데 임대인 컴플레인으로 쫓겨나봐. 그럼 어떻겠어? 응?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데? 일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폐지 줍는 거지. 몸도 불편한 노인네가 그거 말고 달리 할 일이 있겠냐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그냥 바로 따져야겠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쫓겨날 준비나 해, 이년아. 지금 한 그 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괜찮겠니? 뭐 어쩔 건데? 네가 뭐 어쩔 건데? 상황 파악 못하고 뻗대는 거 적당히 좀 해. 사람 열받으니까. 새언니고 뭐고 간에 확 그냥 인생 조져주는 수가 있다? 그래, 두고 보자. 누구 인생이 조져지는지. 시누이는 큰 건물에 매장을 차린 본인들의 성공에 의기양양해하며 청소부로 일하는 엄마를 잘리게 만들어주겠다는 둥 협박질을 해오더군요. 그렇잖아도 컴퓨터 매장에서 하는 양을 꼴보기 싫어하던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니? 기가 막혀서. 내가 귀찮아서 넘길까 싶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당장 이것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구나. 경찰에 신고부터라니? 안 그래도 그 중고 제품을 신제품인 걸로 속아서 항의하러 왔던 사람 말이다. 가서 물어보니 얼마나 억울했는지 여기저기 파봤더구나. 전달받은 서류로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니 범죄의 소지가 다분한 것들도 있지 뭐니. 무엇이냐, 채굴인가에 뭐 부품인가 쓴다며? 그래픽 카드. 그래, 그 그래픽 카드인가를 한참 쓴 중고인데 새 것인 양팔아대고 사기를 친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더구나.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것저것 얘기 들어본 것만으로도 규모가 작지 않은 모양이던데? 전국 단위로 사기 쳐왔다니 징역살이도 가능한 거 아닐까 싶고.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자세한 건 경찰에 일단 사건 접수부터 해봐야 알겠지.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사돈댁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니 미리 말한다고 뭐 달라지겠니? 그러니까 너 당분간은 모른 척하고 있거라. 전 서방은 입 무거운 사람인데
너나 전서방이나 둘 다 대외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다. 과정이야 어쨌거나 범죄자가 집안에 나왔다고 하면 세간 시선 좋을 거 하나 없지 않니. 그리고 알고서도 모른 척 했다고 하면 괜히 사돈댁들이 너나 전서방 원망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단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엄마의 조언에 따라 저는 일단 남편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있었던 화재라든가 컴퓨터를 오래된 부품으로 수리한 일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증언을 했죠. 결국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뒤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편은 놀랍게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본인이 무시하던 청소부가 건물주였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고 제게 눈물로 호소를 해오더군요. 새언니, 제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요. 제가 원래 아둔한 사람이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지낼 수 있는데 이런 일로 사이 멀어져서 되겠어요? 엄마 통해서 얘기 다 들었어요. 아가씨, 피해액만 3억이 넘는 사기라는데 당연히 징역을 살아야죠. 피해자들 모아서 고소 들어온 거 좀만 사정 봐주시면 좋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솔직히 무슨 이득이 있다고 사돈어른이 주도하에 이렇게 피해자들 규합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충분히 피해를 봤으니까 그렇죠. 가족들 모임에서 맨날 시비 걸어대고 컴퓨터는 부품을 헌 걸로 가리하질 않나. 시부모님 가게에는 불나게 해서 초상치를 뻔하게 만들질 않나. 엄마는 청소부라고 개무시하고 쫓아내겠다 뭐다 협박까지 하셨죠? 심지어 돈 받고도 안 살 제품을 새 것이냥 팔아댔으니. 어휴, 징역 살 이유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엄마랑 아빠가 저 감옥 들어가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미 다 얘기 끝난 일이에요. 남편 비롯해서 시부모님도 이번 일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정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 새언니. 우리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게 가족으로 대우해줄 때 잘하지 그랬어요. 본인 필요할 때만 가족 들먹이고 왜 등쳐먹을 때는 그 단어가 안 떠오르셨을까 모르겠네. 남편 재범이라서 이번에 들어가면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던데 어떡해요? 저도 동참해서 징역 1년까지 살 수 있다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4년 덜 받네요. 아니, 나는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고요. 그럼 다른 죄를 저지르시든지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감옥 가게 생겼다고. 인생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동안 가게 운영이며 우리 재산은 어떡할 건데? 네가 전에 했던 말 생각하면 복잡할 거 없는데? 뭐? 내가 뭐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처리될 일을 왜 자꾸 따져대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니? 구차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죗값 달게 받기나 해. 이년아. 새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오빠도 엄마 아빠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되긴. 잘만 돼. 이년아.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면회 갈게. 새언니, 나 진짜 죽는다고. 나 감옥 공포증 있다고요. 신우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이 저지른 죄를 줄일 방법은 없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고 신우이와 그 남편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 역시도 징역으로 치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최근 남편과 함께 면회를 가서 신우이를 보았는데 그간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참회의 눈물을 보이더군요. 이제는 반성을 한 것 같다는 시부모님의 말을 믿고 싶지만 가족까지도 등쳐먹으려던 신우이였던지라 솔직히 믿음은 가지 않네요.
골치를 썩이던 컴퓨터 매장의 자리에는 시부모님의 가게가 들어서게 되어 건물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되었답니다. 남들을 등쳐먹거나 빨리 가려는 욕심이 사람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으니 가족은 물론 저와 남편은 앞으로도 지금의 속도로 우직하게 가게를 운영해 나가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